첫 번째로 저희가 오늘 챗GPT를 활용하기 전에 이 챗GPT가 과연 어떤 친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누군가 얘기를 할 때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고 대화를 하면 훨씬 더 잘 되잖아요. 이 챗GPT도 거의 비슷합니다. IQ가 140이 넘는 일단 지능을 가지고 있고요. 얘와 실제로 대화를 해야 되고 실제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직장에서도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은 그 신입 직원을 컨트롤 하듯이 얘가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못된 사수가 그 직원을 대할 때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 이거 해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챗GPT를 다룰 때도 그렇게 다뤄요. 그냥 이거 해. 그럼 챗GPT가 아무리 이게 지능이 높아도 뭐 이렇게 해라고 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애예요. 얘도.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다뤄볼 거고요. 네, 그래서 AI가 뭐냐면은 AI는 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뭐 추론을 하든 뭐 해석을 하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우리가 경험이라는 걸 학습을 하잖아요. AI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쭉 보시면은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상 예보를 측정을 하듯이 날씨 예측이 가능했었어요. 그게 이제 머신러닝 기술이고요. 그 머신러닝이 쭉 선장을 하면서 우리가 데이터량이 이제 급증하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컴퓨터가 보편화가 되고 그 보편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런 생기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이제 급증하게 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머신러닝이 고양이와 개까지 구분 가능한 그런 지능에 올라온 거죠. 다음에 이제 딥러닝이 2000년대부터 생기게 됩니다. 이 딥러닝 석박사들이 좀 사람의 뇌처럼 실제로 그런 뇌처럼의 추론을 거칠 수 있는 AI를 만들 수가 없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걸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아시죠? 네, 그 엔비디가 GPU를 만드는 건데 그 GPU를 통해서 이 AI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AI가 실제로 이제 엄청나게 이 학습 속도가 상승하면서 그 고도화된 지능을 가진 그 AI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0년대 GPT-3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고 그 이후에 예측과 결정을 하게 되는 구조고요. 이 머신러닝은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의 상위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은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이나 결정을 내리는 AI의 한 분야인데요. 이 머신러닝은 데이터의 특징을 미리 알려주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보면은 사과와 오렌지를 구별을 할 때도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에 대해서 사과는 뭐 빨간색이야, 오렌지는 주황색이야. 이렇게 사람이 머신러닝한테 직접적으로 이 특징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글씨도 다양한 사람들이 쓴 글자를 보여주고 뭐 여러 사람들이 A 짝짝짝 쓰고 그럼 그 여러 사람이 쓴 A를 가져와서 이게 A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인데 딥러닝이 그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의 특징은 그 사람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모방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툭 던지는 말이긴 한데 이게 엄청난 대단한 일이고요. 이게 앞으로 그 AGI라는 진짜 초거대 모델이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뭐 순전파, 손실계산, 역전파, 최적화 이런 과정을 쭉쭉 거쳐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딥러닝의 주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블랙박스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사람이 직접 특징을 얘기를 해서 얘가 학습을 하고 그거를 결론을 도출해내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딥러닝이라는 애는 얘가 정확하게 어떤 구조로 어떤 학습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챗GPT가 답변을 내놓는데 얘가 어떤 구조로 학습을 해서 얘가 내놓는지 몰라요.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개발해냈지만 얘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여러 석박들이 이 LLM이 어떻게 얘가 추론을 해내고 있는가 이런 과정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딥러닝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딥러닝이 활용되는 분야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업계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세계 유명한 AI 기업들 100개를 가져온 건데요. 앞으로도 훨씬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AGI가 발달하면서 과연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지금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 얘기를 해놓은 건데 이 내용이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이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챗GPT-4 옴니가 나오고 그다음에 클로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오는 그 시간이 한 달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클로드 소넷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일주 만에 제미나이에서 좀 더 긴 텍스트를 파싱할 수 있는 기술을 또 내놓았고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로 간다면은 인간 수준의 AGI가 등장할 시기가 언젠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2027년인 겁니다. 근데 이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챗GPT가 보급이 되고 지금 전 인류, 그러니까 한국에서 약 10%가 챗GPT를 사용하는데 이 AGI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챗GPT를 안 써도 되는 시기가 와요. 왜냐하면 얘가 우리보다 더 지능이 좋거든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 AGI가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우리는 약 10년 동안에 이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계속 사용해 왔지만 이 챗GPT라는 친구가 등장이 하고 나서 우리가 얘를 진짜 얼마나 더 다룰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도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다시피 기업의 투자는 점점 더 확대가 되고 그 AGI가 등장을 하면서 모든 정부에서 그 방산 쪽에서 기술 발전이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AGI를 활용해서 방산지능이 이제 방산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기술 투자가 개입이 되고 모든 돈의 흐름이 이 AGI 개발의 국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전 속도로 2030년 이후에는 이제 미국 전기 생산량이 100% 이상을 AI 관련 시설이 소비하고 이제 이때 되면은 막 로봇이 이렇게 싸우고 전쟁하는 그 나중에 또 가면은 그 인간과 로봇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예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AI 자체는 우리가 학습을 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얘도 학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애. 근데 이 AGI, 이 인간 수준의 AGI는 지금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석박이고 그 석박이 연구를 해서 뭔가 개발을 하고 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이 시기가 되면은 AGI가 석박이 됩니다. 왜냐면 얘가 지능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4차원의 세계보다 얘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더 볼 수가 있는 애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를 또 얘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세계가 흘러가는 이 경제 구조의 문제를 얘가 갑자기 또 파회를 하면서 새로운 또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AI가 발전을 통해서 국가가 이제 AI 개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신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우리가 쓰게 될 친구가 이 챗GPT랑 클로드랑 이 제미나이라는 크게 이렇게 LLM들이 있는데 지금 구조를 보면은 AI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안에 딥러닝이 있고 우리가 쓸 이 챗GPT와 클로드, 제미나이 이런 애들이 이제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해서 이 LLM이라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챗GPT는 오픈 AI가 GPT라고 얘기하는 그 AI 모델을 개발한 친구고요. 얘를 이제 한국어로 하면 생성적 사전 학습 변환기라는 그래서 이건 LLM의 발전 표인데요. 지금 2019년부터 이렇게 수많은 모델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발전해 왔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파생이 될 거고 더 발전이 빠르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챗GPT로 할 수 있는 그게 정확하게 뭐냐라고 보면은 다양한 대화 및 텍스트 생성 작업. 크게 이렇게 봤지만은 여기서도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챗GPT가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멀티모달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분석하고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최근에 올린 영상들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챗GPT가 그 짤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짤을 입력을 해서 그 짤을 분석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미지 분석을 잘 하고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그리고 이 부분은 클로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신 정보 조사도 빈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정보 조사를 더 빠르고 쉽게 원하는 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설문을 받으면서 어떤 지점에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까에 대한 설문을 받았는데 그 점을 잘 또 GPT로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면서 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많아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진짜 그냥 비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비서. 그 비서한테 우리가 뭔가 부탁을 하고 막 시키고 뭐 업무도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비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챗GPT와 클라우드가 지금 현 시점 나와 있는 가장 범용적인 LLM 모델이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특정한 어떤 목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그냥 누구나 쉽게 다가가고 쓸 수 있는 그런 LLM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본격적으로 이제 이 챗GPT를 활용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이래요. 근데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챗GPT가 지금 측정했을 때 IQ가 140에서 150 되는 되게 지능 높은 애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이비리그, UIB리그 나오고 그런 석박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얘한테 그냥 그래프 그려봐라고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뭐 잘하겠냐고요? 못하죠. 이거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행인 게 챗GPT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다행인 건데 이렇게 이 지능 높은 애를 또 다룰 때 이렇게 막 그냥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명제와 전제와 얘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이 LLM과 대화하는 방식 이 LLM이 프로그래밍 되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개발된 모델이고 그러면 얘를 다루는 방법 그게 엔지니어링이거든. 엔지니어링은 우리는 얘를 LLM과 얘기하는 방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데이터는 지난 3년간의 매출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서울 지역에 사는 20대의 소비 추이를 확인해. 뭐 이렇게 쫙쫙쫙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시각화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 되고 천천히 빌드업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챗GPT가 그만큼 또 좋은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좀 나열을 해놓은 건데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뭔가 귀찮잖아요. 솔직히 막 얘기하기도 뭐 실제로 직장에서도 누군가 얘기를 하고 뭔가 부탁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귀찮은데 사실 그렇게 안 하면은 결과값을 내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도화된 이 언어 모델을 어떻게 최대한 잘 다룰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구체적이고 이런 상황들을 잘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매번 이렇게 구체적인 맥락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하기가 굉장히 또 이것도 하나의 일이고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챗GPT의 그 오픈 AI의 GPT-S라는 이 서비스랑 최근에 클로드에서 개발된 이 프로젝트라는 기능이에요. 이 프롬프트가 우리가 커스텀 인스트럭션 기능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많은 프롬프트가 쫙 깔려 있어요. 그 구체적인 명령어, 사전 명령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명령어들을 매번 복붙하고 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전에 깔아놓고 우리가 쓰기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 학습 자료를 만드시고 싶으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 학습 자료를 만들어 놓는 그 사전 명령어가 쫙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학습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뭐 국어 할 거고 뭐 거기서 뭐 구체적으로 상황과 배경 맥락이 쫙쫙쫙 들어가고 그 내용을 항상 복사 붙여넣기 해줘야 되는 거죠, 앞으로. 근데 그거를 더 쉽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이 GPTS랑 이 프로젝트라는 기능이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냐라고 보면은 아까 제가 복잡하게 프롬프팅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프롬프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세밀하게 프롬프팅을 할수록 얘가 세밀하게 대답을 해주는 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디테일한 프롬프팅을 해주는 것도 맞는데 내가 원하는 답변이 그렇게 디테일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심플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제로샷이라고 하는 그냥 용어인데 지금 보시면은 너는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자야 라고 사전에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이 가스라이팅을 한번 해주고 답변이 오겠죠. 또 답변이 오고 그다음 또 한 번 던져주는 거예요. 먼저 이 데이터를 확인해 라고 해주면은 그 오늘 이제 세션에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 대한 그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메시지로 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니즈에 맞게 챗GPT-4 옴니 활용 교육을 기획해 라고 한번 던져주고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기획 문서를 쫙쫙 만들어 옵니다. 근데 항상 이 LLM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현상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우리가 어떤 직원하고 얘기할 때도 뭐 얘가 아무리 뛰어난 직원이라고 해도 가끔씩 실수하잖아요. 얘도 똑같이 실수합니다. 그래서 왜 실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LLM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할루시네이션 현상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억지로 뭔가 추론을 해내서 있지도 않은 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냥 데이터가 없는 거를 지가 만들어 와서 데이터로 만들기도 해요. 뭐 어떻게 이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앞으로 이 문제를 점점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대답을 출력을 해냈을 때 한 번 더 체킹을 해줘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직원을 대할 때도 진짜 그거 맞아? 그냥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그 직원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죠? 아니면 뭐 얘기를 하겠죠? 이거 무조건 맞습니다. 그 직원이 자신 있으면은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겠죠. 근데 챗GPT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 번 더 체킹을 해옵니다. 더블 체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의 내용이 실제 사용자의 설문에 니시에 맞는 거야? 라고 한 번 더 체킹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져온 게 일단 뭐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서 제안한 내용이 실제 설문자 응답자들의 구체적인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설문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 보고 응답자들의 실제 요구사항에 더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겠다. 라고 해서 오늘 이제 신청을 해주신 분들의 구체적인 니즈를 쭉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해주신 분들의 이제 니즈를 이 클로드가 정리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PPT 작성, 법률 정보 제공, 검색 마인드 매핑, 수업 자료 작성, 코딩 및 영상 편집, 파일 자동 전달, 부동산 뉴스 요약 대본 이렇게 쫙쫙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PPT 작성은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챗GPT 안에서만 PPT를 만들어라. 그냥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한다라고 쳐보면은 그냥 마크다운으로 된 텍스트만 쭉 출력을 해오는 거예요, 챗GPT는. 그리고 클로드에게 이 명령을 하면은 클로드는 리액트, 그러니까 웹 기반으로 하나의 프롬프트를 좀 만들어봐요. 웹 기반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캔바로 뭔가 PPT를 만들면은 그 링크에 들어가서 그 PPT를 보잖아요. 그것처럼 클로드는 웹 기반으로 쭉 코드를 만들어 그렇게 PPT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를 우리가 다루려면은 그 메이크라는 툴을 활용해서 구글 슬라이드와 연계를 해서 실제로 PPT를 작성하게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거 법률 정보 제공이라고 있어요. 이거 제가 아까 이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 이제 정부 기관 사이트에 가서 법률을 쭉 가져와 법률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사전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뭐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률 정보 제공도 가능하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검색 마인드 매핑. 네, 검색은 챗GPT에서 빈 검색 엔진을 해서 잘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소득세법 관련한 GPT를 만들어 왔습니다. 좀 다 먼저 결과부터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건 이제 2024년 5월 17일 시행된 그 소득세법을 얘한테 지식을 학습을 시킨 거고 그걸 이제 쭉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너는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저는 소득세법 관한 다양한 주제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무신고, 세금계산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자, 그래서 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져. 지침에 너는 세계 최고의 유일한 소득세법에 관한 변호사야. 다음 사용자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조건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될 때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도 담배 피지 마라고 하면은 담배를 피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유도를 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GPT가 지금 이제 소득세법에 관한 질문이 아닌 답변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득세법 관련된 질문에 관한 뭐 이런 식으로 긍정 유도문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지식이라는 부분에 소득세법이 쭉 들어가 있어요. 원래 원본은 지금이고 쭉 보면은 엄청 많아요. 그냥 52페이지가량 되는 PDF인데 그리고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 GPT 자체가 GS를 활용할 때 보통 회사에서 이거를 구현을 하려고 하시는데 회사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대한데 그 회사 데이터를 이 GPT-S한테 넣고 그거를 답변해라고 하면은 잘 못합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기술이 이제 RAG라는 다른 또 기술이 있는데 이 GPTS는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잘 인식을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우리가 엄청나게 긴 글을 쭉 가져와서 얘한테 대답을 하라고 하면은 제일 위에 있는 내용하고 제일 밑에 있는 내용만 확인을 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우리도 누군가한테 뭔가 책을 읽거나 뭐 얘기를 들을 때 가장 앞단에 있는 게 생각이 나고 좀 마지막에 있는 게 생각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챗GPT도 그런 점에서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 이 PDF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양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런 회사 차원에서의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어서 활용을 한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 GPT-S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공통된 목적으로 활용하는 그 GPT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GPT-S인데 질문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구체적인 과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고 이제 아까 우리가 지식에 넣어놓은 그 법 PDF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쭉 가져옵니다. 이렇게 쭉 가져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더블 체킹을 하는 거죠. 더블 체킹을 했을 때 가져오는 데이터가 훨씬 더 긍정적이고 그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비빔밥 레시피를 설명을 그래도 대답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T가 우리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업데이트가 하고 나서 실제로 좀 반영되는데도 어느 정도 좀 딜레이가 있고 아직 좀 시스템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분을 참고를 하면서 좀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득세법 GPT 이렇게 우리가 실제 PDF를 가져와서 GPT에게 학습을 시켜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GPT를 사용하실 때 그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컴퓨터 안에서 쓰는 그런 문법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게 샵샵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쌍따옴표로 가운데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옆에 이 별표로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마크다운 문법에 잘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줘야 GPT가 잘 인식을 하고 잘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교육 자료를 만들어줘. 제일 상단에는 내가 챗GPT에게 얻고 싶은 결과에 대해서 먼저 그러니까 디테일한 게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딱 얘기를 해줘야 돼. 심플하게. 그리고 그 밑에다가 아까 말씀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있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있고 1450 할 수 있고 뭘까요? D 할 수가 있고 또나 받아들이기 친절한 되죠. 저희는 이 교육 기획에 대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크다운 문법으로 교육 기획을 해놨었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울 수가 있는 거고 아래 교육 기획을 참고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어줘요. 기본적으로 이 챗GPT는 상단에서부터 아래를 이렇게 읽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은 확실히 대답하는 게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쭉 가져오게 됩니다. 챗GPT란 무엇인가요? 쭉 가져왔고 GPT 주요 특징, 활용 방안, GPT 사용 시 유의사항, 대화, 결론, GPT는 뭐 강력한 도구 뭐 이렇게 쭉 가져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은 디테일하게 얻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디테일하게 내가 이 챗GPT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떤 정보, 이렇게 주요 특징, 활용 방안에 대한 거를 가져오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와서 그리고 교육 자료를 만들 거야. 아래 교육 기획을 참고해. 라고 먼저 그냥 전제를 깔아주는 거예요. 첫 번에. 그럼 아까는 이제 비슷하게 쭉 가져오는 거고.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의 스레드, 지금 보시면은 이 얘기한 게 이게 스레드거든요. 그 스레드 안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 제가 던진 메시지, 챗GPT가 던진 메시지 이렇게 있는 거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메시지를 하나 만들면 이 채팅이라고 하는데 이 채팅이 곧 스레드입니다. 이 스레드 안에서 메시지를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챗GPT가 쓰는 기본적인 이 언어 하나하나가 그냥 토큰 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토큰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까 얘기한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의 메시지에서 간결하고 내가 얻고 싶은 답변을 유도하게끔 최대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요약을 하면은 이 메시지를 던질 때 그러니까 하나의 스레드에서 메시지를 최대한 적게 다루는 게 이 하나의 스레드를 잘 다루는 방법이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챗GPT에 대한 기본 개념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가져왔는데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챗GPT 쉽게 기본 개념에 대한 것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가져오고 싶은 건데 지금 보면은 다른 것도 더 구체적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왼쪽에 보시면 수정이 있습니다. 메시지 편집 들어가서 근데 챗GPT는 하나의 그 메시지를 답하는 데 있어서 그 답변할 수 있는 길이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 챕터 1 기본 개념에 대해서만 대답할 수 있게끔 해야 얘가 이 다른 부분을 내놓지 않고 이 부분만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본 개념 섹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계획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점만 이해하기 쉽게 계획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오면 안 돼요. 아까 챕터 2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나 이렇게 문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이 챕터 1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이게 설계를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이 나머지 내용을 빼고 가져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지금 좀 더 구체적이게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도 가져오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지식의 파일에 업로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이 지식에 업로드하는 것보다 이 지침에 입력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챗GPT가 대답을 할 때 기본적인 그 프로세스가 이 지침을 먼저 한번 거치고 나서 그 다음이 지식으로 가거든요. 아니면은 이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액션이라고 하는 외부 API를 가져오는 건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커스텀 인스트럭션 지침에다가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보다시피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혹시 여기서 가장 좀 기대되시는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선착순으로 그러면 학습 지원, 개인 맞춤 학습 지원 알겠습니다. 개인 맞춤 학습 지원 보시면은 무료로 쓰시는 분들은 이 GPT 3.5를 쓰시고 계실 거고요. 일상적인 작업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말이 그렇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작업이라는 게 개발자 기준으로 그냥 코딩을 지원해주는 정도. 그것도 코딩도 그 최신 코딩은 아니고 그 옛날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어떤 학습 지원을 한번 코딩 같은 거 네, 코딩, 영어 공부요. 좋습니다.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하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대화하는 게 실제로 회화가 늘고 하니까 GPT-S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어 선생님 해보고 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고의 영어 선생님이야. 이렇게 한번 전제를 깔아볼게요. 우리는 이 GPT랑 대화를 하면서 학습을 늘어간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고, 그다음에 얘랑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GPT인 거죠. 그냥 회화 선생님인 거죠. 해놓고 사용자의 응답에 친절하게 대답해 해서 사용자는 3학년인 해주고 이렇게만 한번 설정을 해줘도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앱을 쓰시는 분들은, 구독을 하신 분들은 앱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왔고요. 영어 선생님 씨가 만든 GPT에 들어온 겁니다. 실시간 대화를 해보면은, 안녕, 안녕, 만나서 반가워. 오늘 어떻게 지냈어? 너 왜 반말해? 미안해.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Hi, my name is 상록정. Hi, Sangrapjung. How are you today? I'm fine. How old are you? I'm an A. How can I assist you today? 네,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챗GPT가 대화를 하고 나서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사용자가 언어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그것 또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응답 방식을 설정을 해주고 영어로 대답할 시또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요. Hi, Hello, 안녕하세요. 들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왔지 않아요? 이렇게 영어로 된 거를 그대로 또 한국어로 출력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우리가 좀 더 인격을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격 이렇게 해보고, 추가하고 싶은 인격이 있으신가요? 과격하게 세 개를 추가를 했고, 여기다가 지침에 너는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고 영어 선생님이야 라고 하고, 여기 밑에다가 아래 인격, 친절하게 하면 안 되죠. 사용자의 응답에 아래 앞에 이렇게 설계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My name is 상국정. 이름이 참 좋군. 뭐 궁금한 거라도 있어? I don't have anything, sorry. 뭐? 아무것도 없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배울 준비나 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 응답 방식에 영어로 한국어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쌓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혹시 평소에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여기 계신가요? 여기 있으신가요? 이미지 생성 및 편집이요. 혹시 평소에 어떤 이미지 만드시나요? 음악을 거기에 걸리는 디자인이나 그런 게 네. 이미 만들어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그러면 앨범 커버 만들기. 이 챗GPT가 앨범 커버 퀄리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챗GPT 안에 그 달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GPT 탐색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달리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걸 이렇게 들어와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도 아래 내용의 커버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이런 좀걸 필터링에 걸릴 수도 있는,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다행히 필터링은 안 걸리네. 표현들이 어떤 시장하고 활동 답변들이 오차요? 목차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어라키 방식으로 쭉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리스트업으로.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그 마크다운 문법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이 마크다운이 뭐냐면은 그 챗GPT 답변하신 거 보시면은 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리스트업이 쭉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 블록도 되어 있고, 표는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 이 마크다운 문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출력에서 또 우리가 디테일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커스텀 인스트럭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이 오른쪽 들어가신 다음에 내 GPT 이게 맞춤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맞춤형 지침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고, 아까도 이제 똑같아요. 아까 비슷하게 해볼까요? 인격처럼 과격하게, 또 어떤 게 있었죠? 무례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줘도, 안녕 하면은 이렇게 지금 뭐 도와줄 거 있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하단에 있는 거는 챗 GPT가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내용이 쭉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상단에는 나에 대한 어떤 내용, 뭐 내가 이 챗GPT한테 뭔가 계속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특정 목적이 있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일일이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나의 내용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은 우리가 매번 채팅을 만들 때 더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GPT-3는 그 이제 구독을 해야 이제 쓸 수 있는 기능이 유료 플랜입니다. 옛날에 그 GPTS가 나오기 전에 이 커스텀 인스트럭션 기능이 있어서, 그때는 저의 이제 사업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그냥 도메인 지식, 뭐 예를 들어서 저의 프로그래밍 개발할 수 있는 수준,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놔서 세팅을 해놓으면은, 뭐 내가 프로그래밍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세팅을 해놓으면 얘가 이제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제 이 앨범 커버를 만들어 왔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GPT-3에 들어가서 쓰게 되면은 조금 더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이랑 미드전이라는 서비스가 이 이미지 생성에서는 GPT-4보다 훨씬 더 좋고요. 네, 다들 한 번씩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훨씬 좋고. 근데 이제 챗GPT가 가장 큰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냥 그 이미지를 잘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인식을 하는 것도 얘가 훨씬 더 잘하고 뭐 상황도 잘 인식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좀 더 디테일한 장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스팀펑크, 판화, 캐리커처, 35mm 라인 아트 이런 식으로 있고 이 정사각형 사이즈, 와이드 스크린 사이즈, 수직 사이즈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와이드 스크린 라인 아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스타일 여기다가 라인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아까 그냥 일반 채팅보다 이렇게 이미지를 두 개를 또 뽑아왔고 여기서 또 뭐 얘를 이렇게 또 가져와서 여기서 이 이미지에서 아이 이미지 스타일처럼 한국 앨범 커버를 만들어줘.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얘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비슷하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인물과 이런 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좀 가져왔고요. 근데 이제 달리가 이 정도 이미지인데 그럼 미드전이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은 최근에 제가 미드전 쓰면서 티 만들면서 이렇게 또 사용했었던 건데 오늘 PPT 장표에 있었던 이 그림이죠. 이렇게 만든 거고 아까 이제 앨범 커버 말씀해 주셔서 좀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어서 좀 예쁜 그림이 있어서 이 그림을 미디저니한테 학습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앨범 커버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이 이미지들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미드저니가. 미드저니는 여기 보시면은 사용하실 때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끌어오시면 돼요. 그냥 끌어오신 다음에 이미지를 출력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미지를 이렇게 쭉 가요. 세 가지 이미지로 글로잉 워커 그냥 하나의 그냥 이 문장으로도 이렇게 또 괜찮은 이미지를 출력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쭉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달리는 이 정도다 할 수가 있고요. 네, 옴니에서 GPT-3를 사용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구독을 하시면 여기 GPT 탐색이 들어오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쭉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항목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지금 그 연구 및 분석 지금 여기 보시면은 논문을 분석하고 직접 또 작성도 해주는 GPT인데 이게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이걸로 졸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챗GPT 그 오픈 AI에 들어가시면은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텍스트 투 스피치가 있고 스피치 투 텍스트가 있고 텍스트 제너레이션 이렇게 지금 이 오픈 AI에서 활용할 수 있는 API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텍스트 투 스피치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텍스트를 말로 이렇게 만들어 주게끔 하는 기능인데 이런 기능들 API를 다 끌어와서 그런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API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날씨 앱 있잖아요. 그럼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그냥 핵심적인 데이터가 기상 데이터잖아요. 내일이 몇 도인가, 뭐 토요일은 또 몇 도인가. 앞으로 이제 기상을 확인하는 그 데이터가 핵심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은 기상청인 거고 그 기상청은 또 그 위성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받아오는 거고. 그럼 사실 보면은 그 위성에 있는 데이터 API를 끌어와서 기상청이 받아오는 거. 기상청 API를 또 끌어와서 이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날씨에서 또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API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브릿지 역할, 그러니까 다리 역할이라고 좀 보면은 이해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되시나요? 이 아이가 네, 먼저 가장 좋은 거 먼저 써보셔라. 뭐 클로드도 좋긴 한데 혹시 구독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네. 뭐가 어디에서 그래서 오늘 수업 목적은 이렇게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거를 최대한 많이 이렇게 끌어내드리고 싶었고 앞으로 이 LM이 점점 더 발전을 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고도화될 거고 그럼 우리는 이걸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생산력 차이는 여기서 오거든요. 그럼 봤을 때 과연 이 LLM과 누가 더 대화를 잘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LLM의 성능을 누가 더 잘 끌어낼 수가 있냐가
이 사람과 나와의 이제 그 경쟁력의 핵심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그 개발자가 아니고 개발 지식이 전혀 없는데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그 웹 개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서 정말 큰 차이가 오고 어떻게 내가 얘를 이렇게 뽕 뽑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큰 차이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지금 가장 핫한 게 클로드잖아요. 클로드랑 챗GPT 4 옴니 중에 어떤 걸 사용할지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 챗GPT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클로드 소넷이 일단 그 리미트가 걸려 있어요. 얘는 그 한 30, 지금 30 메시지인가? 얼마 쓰면은 얘는 이제 또 기다려야 돼요. 한 4시간, 5시간 정도. 그래서 과거에 챗GPT 4 옴니가 나오기 전에 이제 4 모델일 때도 그 리미트가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4 옴니 모델이 나오면서 이 토큰 수를 정말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의 서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비용 측면에서 효율을 정말 끌어냈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이고 이거 오픈 AI가 저 진짜 마이크로소프트를 등에 지고 있는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그 엄청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클로드는 사실 좀 챗GPT, 그러니까 오픈 AI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기업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경쟁 자체가 그 시장 규모에 따른 시장 규모로 우리가 비빈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클로드가 오픈 AI랑 비빈다는 거 사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쌓여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좋아하시. 각각의 뉴스를 챙겨보기도 어렵고 음, 창업 쪽인데 예술 쪽 창업 이런 게 있어요. 추천을 해준다든지 음, 미리 알려주고 약간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약간 뉴스레터. 대문주고 알림까지는 아니더라도 너가 놓쳤는데 이런 정보가 있어요. 일단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챗GPT 안에서 많은 기능은 아니고요. 그건 이제 자동화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자동화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오픈 AI의 그 API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럼 걔가 하는 일은 뭐냐? 그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를 하나를 세팅을 해요. 그럼 조선일보에서 경제신문을 우리가 픽업을 해온 다음에 챗GPT한테 보내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발제된 기사 중에 가장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해서 뭐 세 줄로 요약을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챗GPT한테 명령을 하고 그럼 챗GPT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이제 출력을 해오는 그런 이제 그런 비서 역할로는 할 수가 있어요. 신문을 폰카톡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제 저희 AI 매거진 보고 계실 텐데 여기 이제 보면은 타임즈에 하나의 링크를 그냥 넣어둔 거예요. 타임즈 전체 기사. 그래서 지금 최신 기사가 쭉 이렇게 리스트업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를 다 넣어준 거고 그 링크를 텍스트를 파싱을 해 와서 오픈 AI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프롬프팅을 해 놓고 여기 이제 아래 예시처럼 매거진에서 오늘 발제된 기사 중에 가장 핵심 의 아티클 5가지를 이렇게 해서 예시와 조건을 쭉 세팅을 해 놓으면은 이거를 오늘 날짜에 맞춰서 쭉 가져오게 되는 거 자동화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지금 보면 4개밖에 안 돼 있고. 그럼 이제 사실 링크만 넣어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가장 요약을 지금 해오는 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오늘 AI 아티클 요약을 해서 오늘 기사들을 이렇게 쭉 가져오는 거고 아래 링크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 줄 요약을 해오고요. 말씀하신 게 이런 거 좀 맞으신 건가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해외가 사실 그 미국의 정보가 굉장히 또 빠르기 때문에 그 미국 기사를 가져오는 게 또 굉장히 유용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AI 타임즈로 해놓긴 했는데 그 해외 뭐 포보스라든지 뭐 이런 되게 유명 언론사들 세팅을 해 놓으셔서 이렇게 쭉 가져오면은 사실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이제 챗GPT가 알아서 해석을 해주고 요약을 해주니까 그 부분에서 엄청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1인 기업이 막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산력이 급증하게 되고 아까도 보여드린 그런 자동화 있잖아요. 이 자동화를 통해서 반복되는 업무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시간이 효율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1인 기업들이. 그럼 실제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AICC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해외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팀원분들이 소규모인데 그 인원에 비해서 발생하는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들을 투자하는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하면서 많은 매출을 내는 게 관건인데 지금 이 AI 분야에서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많은 기업들이 그런 AI로 대체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죠. 또 최대한 하루빨리 구독을 하셔서 이용을 해보셔라. 경험을 해보셔라. 물론 이렇게 배우면서도 이렇게 빨리빨리 얻어가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 써보는 것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빨리 써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나의 그 업무에 직접 이렇게 해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지는 이제 이해는 좀 되셨죠.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근데 보통 쓰시는 분들이 잘못 쓰시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로 좀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게 하나의 채팅이 하나의 스레드라고 했잖아요. 이 채팅에서 이 채팅을 그냥 계속 이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LLM이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스레드를 쓰면서 이 AI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학습을 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생각하시는 게 내가 얘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얘를 학습시켜야지 하면서 하나의 스레드에서 계속 쓰시는데 이렇게 할수록 이 AI는 그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커스텀 인스트럭션 있잖아요. 여기서 중복되는 내용을 넣어라. 그냥 여기서 내가 사업적인 얘기를 평소에 많이 쓴다 하면은 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쭉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너는 뭐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사업 기획가야, 컨설턴트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세팅을 쫙 해놓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쭉 나아가거나 아니면은 내 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GPTS에 넘어와서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걸 만들어서 그냥 거기서 써라. 그러면은 우리가 일일이 다 아까 이제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써줘야 되고요. 아, 그럼요. 가능하죠. 근데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GPTS는 챗GPT라는 플랫폼 안에서 운영하는 앱인 거잖아요. 이게 아이폰 들어가고 우리 갤럭시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 보면은 이거는 아이폰과 갤럭시 안에서만 운영되는 앱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다르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챗GPT를 활용해서 이 아이폰하고 갤럭시에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냐? 그거는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것도 오픈 AI API를 활용해서 가능하다. 지금 토큰 수가 이 4옴니 모델이 되면서 효율성이 엄청 생겼어요. 그래서 사업 모델마다 다르겠지만 뭐 텍스트 수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업 모델이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좀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퍼스널 컬러 분석기. 그러면 이제 유저 사진을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은 그걸 아까 말씀드린 오픈 API가 받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줘요. 사진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그 어플리케이션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돼. 지금 개발자들이 실제로 이제 많이 회사를 나오시고 1인 기업가로 운영을 하시면서 1인 개발자로 운영을 하시는 게 또 지금 이 챗GPT를 활용을 해서 개발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로드가 좋은 게 그 아티팩트 기능이 챗GPT는 그냥 이렇게 쭉 내놓잖아요. 근데 클로드는 좀 다른 게 옆에 나오는 이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티팩트 기능인데 쭉 나오는데 제가 직접 코드를 오른쪽 창에서 쭉 이제 설계를 해오고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프리뷰가 가능합니다. 근데 챗GPT는 이렇게 프리뷰가 안 돼요. 그냥 코드만 이렇게 쭉 나오는데 클로드는 이렇게 프리뷰가 됩니다. 이제 개발 지식이 있으시면은 이 코드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좀 더 개발을 하시는데 훨씬 더 당연히 수월하겠죠.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가 딱 나오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얘를 어느 정도 좀 카피해 오게끔 할게요. 좀 저 UI UX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걸 스크린샷 해가지고 얘한테 인식을 시켜주면은 이거와 이제 비슷한 그런 UI UX를 설계를 해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HTML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HTML 코드고요. 그 CSS랑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웹의 기본 코드입니다. 보면은 그냥 구글만 달라지고 완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설계를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늘에서 눈이 지게 설계 될진 모르겠는데 근데 이 눈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손이 들어갑니다.
코드 한 줄 한 줄 이제 다 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보면 하얀색이어서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눈이 하얀색 눈을 색으로 검정색 눈이 내리는 검색 엔진 홈페이지를 쭉 만들어 검정색 눈이 내리게 되죠. 기본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서비스를 만들고 실제로 그 이 앱 스토어에 올리는 과정까지에 대한 경험을 있어야 이게 제작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1인 기업가나 앞으로 많은 창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기본적인 그런 앱이나 웹 설계 과정, 배포 과정을 실제로 거쳐서 해보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시는 거죠. 코드를 저희가 그쵸, 그쵸. 보면은 이게 HTML, 이 위에 있는 건 HTML이고, 여기 스타일라이징은 CSS라는 코드인 거고, 여기 밑에는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코드로 이루어진 홈페이지거든요. 만약에 지금 제가 개발자 입장에서 이거를 만든다, 그냥 순수 텍스팅을 내가 해가지고 만든다라고 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한 달 정도. 근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3분 걸렸잖아요. 이 속도가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챗GPT랑 클로드의 이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능인데 이게 이제 오른쪽 창이 아티팩트라는 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결과를 직접 프리뷰할 수 있는데 만약에 비전공자하고 비개발자 입장에서 클로드를 쓴다면은 이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실제로 이렇게 실제 보는 거에 있어서 이거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뭐 하면은 그냥 코드 박스만 만들어 와요. 코드 블럭 코드를 쭉 가져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제 보려면은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또 터미널에 들어가서 이걸 또 막 설치를 하고 입력을 한 다음에 서버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클로드는 이게 생략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되나 한번 만들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될까 하는 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